여러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원시 시대가 될 텐데요. 무려 28년간이나 혼자서 무인도에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 그 이상하고도 놀라운 모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여행의 박정희입니다. 네, 우영희입니다. 네, 두 분 박정희 씨, 우영희 씨 나오셨는데요. 아직도 독서활동 활발하게 하시나 봐요. 네,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으시는데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책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네, 조난을 당해서 28년간이나 혼자선 그 로빈슨 크루소의 얘기인데요. 정말 재밌었죠. 네, 너무 28년 재밌었어요. 동안이나. 네, 이게 혼자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살 수가 네, 없었을 것 중간에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너무 리얼해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저는 그걸 찾아봤어요. 네, 진짜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굉장히 진짜는 리얼해. 아니죠. 네. 네,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이 혼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어떤 심리도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어때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신을 찾기도 하고 또 모험담도 대단해요. 또 여기 식인종이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상력 속에 쓴 것 같은데 저는 정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엄청난 모험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데니엘 디포는요, 네네. 1660년에 네. 양초 판매상인 중산층인 제임스 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장로교 목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 학업을 네. 중단하고 면직물을 파는 상인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반란에 군인으로 잠시 가담도 하고요. 네. 또 상인으로 자리를 잡아 영국과 유럽 전역을 또 여행도 해요. 오, 다양한 삶을 사네요. 예,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재료가 된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네. 그렇구나.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통치한 네. 그 일리엄 3세 아래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네. 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500여 권의 책을 써요. 네. 또 비밀 첩보원으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43살에는 또 풍자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고 또 투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네요. 정말 네. 파란만장. 풀려났는데 또 모든 사업들이 다 파산을 당해요. 진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비운의 삶을 살았던 데니엘 디포는 네네. 59세, 60세가 다 되어 가는 쯤에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려고 펜을 들기 시작하면서 쓴 책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네, 뭐 이 사람 삶 자체가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진짜 파란만장한 호기심, 것 같아요. 모험. 네. 이제 소설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줄거리 알아볼게요. 예. 이 이야기는요, 네네. 로빈슨 크루소가 네. 난파된 배에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28년간 무인도에서 살다가 네네.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정말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네. 이렇게 모험 항해를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요. 네. 난파된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크루소가 네네. 자기가 너무 그 어려운데 네. 자신의 삶을 일기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네네. 또 거기서 착실하게 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또 난파된 배에서 가져온 식량이나 의류, 무기, 그다음에 성경, 또 살아있는 곡식도 재배하고 개와 고양이도 데려와서 이렇게 네네. 같이 네. 살게 되는데요. 28년간이나 이게 뭐 가능했을까 싶은데 이제 거의 소설이긴 불가능하다고 한데.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무인도에서 상륙한 식인종 네. 포로 거기다 또 프라이데이를 식인종까지 나타나잖아요. 구출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줘요. 네. 예, 그래서 이 소설이 사실은 모험 소설인데 네. 로빈슨 크루소가 네, 또 네. 삶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네. 사색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소설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었던 것 먼저 같아요.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심리도 나오지만 예, 예. 네. 어떤 종교적인 성향도 있고 네. 다양한 부분이 이게 들어있다고 이제 적혀 있네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그러네요. 그 인상적인 부분이 그래서 많았어요. 이게 모험 소설이라서 혼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다양한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혼자 남으면 본질적으로 정말 외롭고 또 무섭고 네. 그죠. 두렵고 이럴 그 공포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어머 이렇게 책에 무슨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근데 저도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맞아요. 좀 이해가 됐고요. 네. 네.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뭘 하게 될까? 이제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네. 가끔씩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혼자 네. 있을 다 수도 있어. 떠나 보내고 진짜. 그런 상상하고는 너무 다르게 네. 아 이거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로빈슨이 해적을 만나 이렇게 네네. 또 탈출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죽고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있을 때 네. 아까 약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컸을 것 같은데 로빈슨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본능적으로 뭡니까 그러겠죠. 이럴 것 같아요. 내게 왜 이런 걸까? 네네.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리고 이제 그 배에서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 그 안에 이렇게 성경책이 나오는 게 좀 놀랐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그- 읽을 거리라도 있어서.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눈은 띄는 글귀가 네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눈에 띄었을까요? 네. 정말 절절하게 익혔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무인도 가서 지푸라기라도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것 절절히 같아요. 읽힐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은 이게 모험 소설이잖아요. 예, 예. 근데 발자국 하나 때문에 막 두려움에 잡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나오는데, 하다가 이제 네. 그 다음에 이 발자국이 나타나니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장래 꿈이 선장이었거든요. 로빈스 크루소가. 근데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네. 이제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네. 선장이 결국에는 막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폭풍우 오는데 누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가 어떤 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 절대로 남자는 용기를 잃지 말면 안 되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호령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선장이 딱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탁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굉장히 모험심도 강하고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지금 내가 보니까 주인공이. 네. 이제 사실 근데 무인도에서 조난돼서 굉장히 그 신기한 체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립되고 무서우니까 이 선장처럼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그 본성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어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너무 무서우면 기도하지 않나요, 다들? 이제 그쵸. 그런 의미인데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이 어떤 신의 존재나 또 인간의 섭리에 대해서를 이렇게 생각해가는 그런 과정까지 나와 있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굉장히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무인도에 가게 되면 이제 일단은 무인도에서 좀 1년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뭐 며칠은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무인도에 갈 때 뭐 5가지 가져가서 뭐 네. 그걸로 실컷 놀다 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네, 잠깐 휴가를 간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로빈슨 이 낙심한 기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자 네네. 아 혹시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맞아요. 나는 그래도 살아남았지 않았나 하고 반경 노트? 네네. 예. 감사 일기를 좋은 점, 쓰게 나쁜 되더라고요. 점. 예.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긍정적인데요. 그리고 그게 오래전 써진 책이잖아요. 네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참 이렇게 그래서 살아남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죠? 감사한 예. 걸 좀 찾아내는 걸 보니까. 네. 예.
사람이라는 게 네네. 사실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해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정말 무기력해지고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네. 절망했으면은 28년간 못 살았을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노트가 주변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네. 위로할 사람도 없고 한데 언제 한번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들었는데 네네. 그 강사님께서 반경 노트를 적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똑같은 그런 네, 예, 그 얘기가 반경 나오더라고요. 아니어도 우리 네. 인생도 사실 정글이잖아요. 여기서 반경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반경이 그러니까 필요한 것 무조건 막 같아요. 불평불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좀 찾아가는 이거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우리 그 로빈슨 크루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이 반경 노트네요. 그럼. 네. 그쵸? 네,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마음이 먼저 이제 살고 싶다. 이제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이 배경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 무인도. 그죠? 처음에는 그냥 혼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지 않나요? 근데 좀 여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막 식인종도 나오고 네. 네. 여기가 그 아메리카 카리브해 그 외딴 무인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인디오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너무 네. 야만인으로 그린 게 아닐까 이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사실 예, 야만인으로 너무 심하게 그리긴 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강 입구에 있는 섬으로 사실 육지가 빤히 보이는 데였다. 그런 나중에 섬이죠. 보니까 소설 속에서 예. 그렇구나. 지금의 카리브해 그쪽이고 네네. 원주민들은 카리브족이었을 거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 식인종은 사실 그 상상력이었겠죠. 네, 맞아요. 네. 네. 이 섬은 또 네. 육지에서 카누를 타고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알고 나니까 좀 시시하네요. 예. 네. 카리브족이 자주 무인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보면 몇 가정 이상이 거기에 나중에 살고 있더라. 뭐 방문해 보니까 예,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여기서 나오는 식인종 같은 것도 사실 어떤 상상력에서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도 배 안에서 성경책도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성경책이 사실 굉장히 힘이 되죠. 예, 어떻게 많이 보면. 힘이 됐죠. 네, 예. 굉장히 힘이 되는데 예. 이 소설을 사실 다니엘 데포가 왜 썼을까 이런 생각 아까 근데 설명해 주실 때 네. 조금 약간 설명이 나오긴 했었어요. 이거 왜 썼을까요? 네. 왜 썼을까? 그렇죠. 그 데니엘 작가가 네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로빈슨을 통해서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아무래도 나중에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 무인도에 살면서 네네. 굉장히 사실 이 로빈슨은 네네. 음식도 많고 네. 거기 무기도 있고 갖출 건 다 갖추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병이 들자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그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죠. 예, 아까 처음에 서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려움이 더 상황을 악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파멸시키고 불행하게 만들어 놨으면서 네네. 왜 철저하게 나를 버려놓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들어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약간 그 노예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때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나중에 사람들이 노예무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한 사람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인 중심의 문화가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브라질에서 노예들 이용해서 막 그 배를 이용해서 이런 일까지 있고 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예, 사실 로빈슨도 그 네네. 노예들을 이용해서 대형 담배로를 경영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노예들은 싸게 불법으로 사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다가 이런 조난을 당했거든요. 제국주의 시선이 굉장히 느껴지는 네. 부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런 단점도 있네요. 예, 예. 그뿐만 아닌데요. 네. 로빈슨이 프라이데이를 야만인으로부터 이제 구출해서 네네. 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예, 예. 약간 상하관계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자로 만든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야만인들을 정복하고 네. 가르쳐서 백인 우월주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들은 이제 맞아요. 문명화 시켜야 한다는 제국주의가 저멸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농사짓기, 양 키우기 막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소설에 인류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 왜 보리싹을 틔우고 막 그죠? 또 네. 개교다. 개 키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떤 자기 활동도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죠?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어떤 신앙심이 같이 얼기설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신앙의 무슨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는 기적처럼 네. 내가 이 섬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 기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싹도 나고 염소들도 네네. 막 거기서 나오고 네네. 예, 그렇게 그러네요. 하잖아요. 네. 예, 정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로빈스도 결국 네.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프라이데이와 함께 지내면서 더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 맞아요. 사람한테 또 가르치고 네. 하면서 행복감. 역시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도 저희가 같이 읽으니까 네네.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행복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더 네, 풍성해지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 마음이 연결 안 되면 무인도에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사실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같이 살면 뭐하나. 남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맞아. 로빈슨 크루소하고 똑같겠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무인도에 좀 사는 들었었거든요. 것처럼. 그죠? 네, 사람이 혼자 되면 어떤 생활을 할까? 뭐 어떤 자연인이 됐다가 또 다시 인류의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섬생활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네, 짧은 그 소설 속에서 어떤 뭐 인류의 역사까지 다 드러나 있고, 뭐 신앙심 또 문화 다 들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로빈슨 크루소 박정희, 우영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모험 얘기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스펙타클하고 네, 진짜. 놀랍고 예, 또 예. 어떤 절망감이나 그 조난 속에서도 이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주인공이 그 감사하면서 뭐 신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심리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예.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네. 진짜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이 뛰어난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네. 사실은 형님들이 죽고 또 행방불명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마도 실제로 예, 모험심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네. 또 이 당시엔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결국에는 네. 무분별한 이 모험심이 재앙을 불러왔는데 또 무인도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서 네네. 또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모험이 네. 정말 모험심이 그 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나 봐요. 네, 마지막까지도 네, 계속 맞아요. 뭐 사업하다, 정치하다, 글 쓰다 너무 많은 다양한 활동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네. 또 조카하고도 또 나가잖아요. 마지막 네. 뒷부분에 마지막에 또 보면. 망하고 파산당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머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로빈스는. 맞아요. 머리가 좋은 아버지 조언을 무시하고 사실 철부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예. 근데 모험을 떠나는데 계속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활력을 주는데 사실 우리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했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이걸 이 책 읽으면서 읽으면서 재밌었죠. 막 이렇게 네, 제가 하지 재밌었어요. 못하는 대리 맞아요. 만족이 너무나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네. 예.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뭐 만화책도 많잖아요. 그 무인도가 굉장히 그 재밌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사실 그 혼자서 처음에 살 때는 뭐 네. 요것도 키우고 저것도 키우고 그랬는데 식인종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예. 정말 그 두려움이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더 이제 그 어떤 인간의 심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모험적인 그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명작이 아니었나. 또 무인도 볼 때 네네. 12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큰 배가 부서졌잖아요. 네네.
네. 근데 함께 있던 14명 모두 다 죽고. 네. 이 섬은 스스로가 절망의 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 참 생각을 많이 하는 크루소 같아요. 네네. 내가 그들이 살아남지 않고 또 내가 죽지 않은 나만 왜 살았을까? 아니면 저것이 더 나은가? 또 이렇게 총이나 탄약 이런 거 연장 사실 개, 고양이도 다 가져오잖아요. 친구 네. 다르잖아요. 네네. 이런 게 또 이불 또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사 일기도 쓰면서 네. 28년을 살아간 것 같아요. 28년을 사는 뭐 대단한 얘기네요. 예. 정말 신기하게도 네네. 무인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네.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기둥에 글을 쓰는데 아 나는 이곳에 해변에 도착했다 몇 월 며칠에 네. 하면서 그렇게 쓰고 또 달력도 이렇게 만들고 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이제 배 안에서 가져오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성경책도 세 권 이렇게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참 다행이네요. 저는 여기서 성경책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냥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놔뒀던 건데 예전에 그쵸. 절대 안 받았던 네. 건데. 그래서 좀 신기했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혹시 여호와 이래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기까지 확장을 하시다니. 자, 여기서 그 어떤 무인도의 의미.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예.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혼자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나라면 어땠을까?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소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28년 동안 절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정신병이 들었거나 어떻게 두려움에 떨다가 그냥 이렇게 나는 야이어서 이렇게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사실 그랬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무인도에 가지 않아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무인도처럼 혼자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공간적으로 갇히고, 물리적으로 갇히는 이런 거보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혼자 갇히면 이런 상태겠다. 그리고 혼자 자급자족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며칠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복잡한 이렇게 도심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일주일 뭐 휴양한다 생각하고 살면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결국에 로빈슨 크루소가 그 식인종 발자국 발자국 하나 발견하게 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실제로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가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이 잡히면서 네. 막 집을 요새로 만들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데 네. 정말 사실 이거 쉽지 않죠. 무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무인도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런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외국에 가도 왜 굉장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도니까 더 심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갇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고 그래서 뭐 종교 소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쓰면서 계속 일기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 총교도들이 이렇게 네네. 감사일기를 쓰는 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우리보다 먼저 네. 이 감사가 네. 이 삶을 바꾸는 어떤 원천의 힘도 되었던 부분인 그러니까 것 좋은 같아요. 점, 나쁜 점 쓰고 네.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걸까요? 어찌됐든 28년의 살은 그 결과는 뭔가 이런 게 힘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맞아요. 두려움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은 네. 무인도에는 뭐 사냥도 있고 그쵸. 맛있는 과일도 있고 또 밀을 재배해서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자급자족해서 하여튼 뭔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마음만 건강하다면. 네, 마음이 그렇죠. 건강하니까 모든 것들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체력만 받쳐진다면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서 사는 게 쉽지는 외롭지 않죠. 않- 근데 이제 저는 그 외로울 것 같아. 발자국을 발견한 이후에 그 로빈슨 크루소 굉장히 고통스러운 두려- 잠도 예. 못 자고 예. 그걸 보면서 사실 어떤 물리적 어려움보다 뭐 밥도 없고 사실 무인도라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보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의 두려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없다 그러면 없는 거는 좀 참을 수 있지만 마음의 절망일 때 네. 그럴 때 굉장히 힘든 것처럼 28년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그 발자국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네. 인생에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애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혼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 밥이 없는 것보다 마음의 두려움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28년간 혼자 살면 어떨까? 근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기도할 것 같아요. 신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그죠. 저도 이제 전 올해 독신으로 살다가 네네. 이제 아이들 늦게 낳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늦게 결혼하셨군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날 아이들이 커서 캠프를 갔어요. 네.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 그 잠깐에 없으니까. 그것도 애를 띄고 자고 같이 뒹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구나. 네, 그러니까 혼자 28년 산 게 이게 뭐 보통 저기가 아니네요. 맞아, 그죠? 맞아요. 네. 예, 혼자서 물론 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봐줘야 되는데 거울이 없다 보니까 네네. 야만인과 다름없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누가 머리 깎아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명하고 이제 단절돼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이제 로빈슨이 선장과 배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구해주고 사실은 총독이라는 별칭을 마지막에 얻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존경의 이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네. 수염도 길고 머리 깎을 도구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야 미용실도 고맙고 다 고맙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 작은 것들이 정말 소중하네요. 네. 네. 요즘에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실제로 막 그런 거를 촬영하고 좋아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은 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예. 같이 함께 살아야 된대요. 네, 그래 주변에 그런 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볼이 싹 나는 것도 막 굉장히 신비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장면 많아요. 지금 이 로빈슨 크루소가 모험 소설로 봤을 때 잊을 수 없는 장면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게 굉장히 좀 재밌으셨나요? 네, 볼이 주머니 우연히 털어서 우연히 털어서. 싹이 났는데 예. 그게 놀랬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걸 모르고 네. 나중에 발견하고 그 나서는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작가가. 작가가 정말 이렇게 천재 같아, 천재. 네, 네. 그 장면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 많았죠. 네, 또 그리고 염소 염소,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나중에 잡아다가 와서 키우고 네. 또 이게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네. 또 별장도 만들어요. 그 네, 섬에서. 맞아요. 예. 이 무인도에서 그냥 그야말로 자기 아방궁 짓는 거라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만 안정돼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잊을 수 없는 장면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많았죠. 로빈슨 크루소가 네네. 사실은 잘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손재주가 좀 있는 것 똑딱하게 같아요. 만들기도 다 했어요. 만들기도 연장. 잘하고. 예, 굉장히 맞아요. 이제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갈갈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네네. 사실은 크루소가 이제는 평소에는 네. 하나님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갇히게 되면서 네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뭐 구할 수 없으니까. 네. 그때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네. 힘을 진짜 그렇죠. 잃었을 때. 그러니까 간절하게 예. 뭔가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계속 맞아요. 기도하고 또 말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걸 볼 때 네. 정말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보면?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까마귀를 보면. 통해서 막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무인도에서 자기가 이 맛있는 고기도 먹고 네. 나중에 빵도 만들어 먹잖아요. 그 곡식을 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고 놀라운 감사를 드려야 될 제목이라고 네, 네. 로빈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죄와 구원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네. 뭐 사실 목사가 싫어서 배를 탔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인생의 어떤 이런저런 거품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인간 사실 혼자 되면 죽음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래서 당연히 어떤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섬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게 아니라 네네. 단순한 탈출이 네, 아니다. 아니라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짐을 벗고 이게 이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죄의 짐을 벗는다는 것까지 나오나. 그래 이전 생활과 다르게 네네. 비참하고 했지만은 마음은 훨씬 가볍고 이제 편안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네. 평화를 찾고 네. 또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 마음이 네. 건강해진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이 데니엘 건강해진 디포가 거죠. 여기서 로빈슨이 네.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걸 보면서 존 버년이 생각이 났어요. 청교도 문학가 중에 같이 대표하는 문학가들이잖아. 버년. 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하면서 이 마음이 죄의 짐을 벗고 난 이후로 이 로빈슨이 계속 힘을 얻으면서 섬을 개척해가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 하니까 네. 오히려 삶의 의미가 됐다. 활력이 되고 네. 그럼 뭐 존 버년의 그 철로역장이나 이런 것과 같은 종교 소설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작가를 소개할 때 보면은 그렇게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그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네요. 모험 소설로만 알고 있다가 네. 참 놀랐습니다. 혼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절정 부분이 발자국 발견하는 그 부분이 아니었나. 네. 야만인 발자국 보고서 잠이 안 오죠. 네, 그 부분이 입맛도 있고 이거 굉장히 완전히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이렇게 해요. 마치 무슨 자기 잡아먹을까봐 좀 무서운 거죠. 벼락이라도 시기죠. 맞은 것처럼 네.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발밑에 땅바닥이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두세 걸음 걸을 때마다 그것도 식인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네, 막 무서웠죠. 귀신이 쫓아오는 것 잡아먹으니까. 같은 네네.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요. 네. 예,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바다 건너에 있는 야만인들이 카누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네네. 조류나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섬에 도착해서 모래밭에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제 이런저런 상상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본인이 잘 숨어 있으니까 지금 못 발견하지 뭐 그렇죠. 네. 예, 또 성경을 펼쳐가지고 여기서 놀라워요. 성경을 네. 펼치는 게. 너는 그러니까 막바지에 정말 갈 곳이 없으면 이제 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죠. 몰리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 라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몰랐는데. 마음이 네, 나와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성경책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읽고 있다 이런 네.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리얼했던 부분이 이 네. 발가락 부분도 그랬지만 여러 부분에 그 다니엘 디포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호기심 많고 좀 모험심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업 기질도 있었고 맞아요. 정치적인 글도 쓰고 감옥에도 갔다가 막 이제 저는 막 아까 작가 소개할 때 들어봤는데 이야 진짜 파란만장한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책의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내용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책을 쓴 이유가 본인의 삶을 뭐 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저 이렇게 가볍게 네네. 그냥 아이들이 보는 저 그렇게 어린이 모험 생각했거든요. 소설이다 이 생각을 네, 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네. 이 로빈슨이 보면 네. 그냥 이렇게 영혼에 관한 깊은 곳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네네. 하루하루를 이렇게 채워가는 걸 보면서 네네. 데니엘 디포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관도 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결국 네네. 신을 찾는다. 네네. 사람이 이제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저자 데니엘 디포가 네. 저널리스트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대에 명성 있는 언론이었는데 언론도 많이 썼죠. 네. 반대 네네. 언론 써갖고 투옥당하고 한 건데. 예. 네. 그래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풍자해서 감옥에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이 모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읽을 때도 참 재미있긴 했었어요. 네. 앞부분을 근데, 그랬어요. 예. 근데 신앙적 고백이 너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네, 또 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데니엘 디포가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 오히려 설교다. 네, 그거를 갖다가 네. 설교라고 보는 분들, 그래서 존 버년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네, 그래서 신앙소설이라고 할 만큼 신앙적 고백이 많다. 왜냐,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게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책인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하나에 어떤, 그 다음엔 어떤 신앙적인 고백,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처음에 네. 이렇게 얇은 책, 초등학생 읽는 책에는 신앙적인 내용이 사실 없어요. 네, 네. 근데 두꺼운 책 있잖아요. 네. 읽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네. 이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네. 사실 저는 로빈슨의 그 두려움과 마음을 표현한 그런 것들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억지가 아니라 그쵸. 예, 억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죽음 앞에 서거나 어려움 앞에서 다 네. 비슷한 마음이죠. 예, 굉장히 네네. 깊더라고요. 네. 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네. 하나님과 로빈슨 크루소가 1대1로 만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예배와 네네.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네.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가 집을 떠나서 정말 이 스펙타클한 인생을 사는데요. 아까도 계속 파란만장하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근데 저는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나중에 그 이어서 사는 삶을 보면 계속 모험이 지속되더라고요. 네. 이게 신앙소설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뒷부분에도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되게 큰데,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의 여행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좀 안정적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하면 마지막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안타까움도 조금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정말 누구나 네네. 인생이라는 무인도에서 네.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로빈슨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자기 삶에 다가가는 게 밖으로 뭐 자꾸 투자해서 마지막에 망하잖아요. 난 그게 그렇죠. 좀 안타까웠거든요. 네. 사실 데니엘 그랬었죠. 디포도 마지막에 망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거기서 조금 어떤 내면으로의 여행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상력은 굉장히 풍부한데 그리고 뭐 이렇게 늑대 300마리 나오고 이러는 거 좀 리얼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나요? 어떠셨어요? 예,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섬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성경을 읽고 회복하고 뭐 네네. 채워가는 것 같은 네. 철부지가 아니라 그래서 참 좋았는데 변화가 좀 느껴졌었는데 네,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시 똑같은 모험이 또 다시 지속되는. 떠나더라고요.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정말 호기심 많은 작가, 열정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본인이 산 인생을 이제 이 책에 다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요. 그 외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험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신 대리만족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읽으면서 재밌다고 하셨는데요. 예, 소감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재미있고 네네.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이 네네. 참 이제 흥미진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모험 소설인 줄 알았는데 모험 소설이라기 보기에는 그 굉장히 모험과 어떤 신앙적 고백이 같이 예, 들어가 있는.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랬네요. 좀 깜짝 놀랐고요. 네네. 또 구원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네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네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네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폭풍 속에서 또 야만인들로부터 네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네. 무인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 네. 결국에는 자신이 회개자인 거를 알고 네네.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고 마음이 네. 정말 읽으면서 제가 당시 느꼈는데 최고의 근데 베스트셀러였죠. 네, 이 네. 책이. 베스트셀러고 그렇죠. 네네. 예. 정말 고전은 정말 고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주식 투자하다가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저는 이 책과 거의 모험이다.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모험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했거든요. 네, 인생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어떤 삶을 쓴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로빈슨이
도전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네네. 지금 이렇게 활력이 됐고 내가 사람들한테 대리만 활력소를 주고. 그래서 참 좋았고요. 네네. 또 이 무인도에서 사실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네네. 또 이제 그 무인도에서 내면적인 힘을 얻는다. 채워가는 그런 어떤 그런 삶들이 되게 풍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히 좀 익혀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인도에서의 어떤 삶의 그 모험도 있지만 내면으로의 여행도 있어서 재밌었다. 근데 네. 결과는 좀 못 미치기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그렇죠. 결국 두 쪽을 같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무인도에서 어떤 외부로의 모험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면의 모험 이게 이제 같이 나와 있어 굉장히 재밌었다. 네. 네, 정말 재밌게 읽었네요. 인류 몇만 년의 역사가 로빈슨 크루소가 다 읽고 나서 처음 시작하면서 다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인생이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외적으로의 모험과 내면으로의 여로 두 가지를 다 다룬 아주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소설. 예. 네. 너무 다음에도 재밌었어요. 더 좋은 소설 가지고 나오실 거죠. 예.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소설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갇혀 살면 어떨까요? 긴장, 공포,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험한 순간 사람들은 기도하고 신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무인도에 갇힌다면 나는 어떨까 한번 오늘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